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항상 들어가기 전에, 그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라고 했지. 그러면 3단원은 일단 내가 잘 달성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뭐였냐면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고, 그거를 이제 목표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덧셈의 계산 법칙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 학습 목표였어. 그러면은 첫 번째 학습 목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를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했어?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의 합을 구해서 결과에는 공통부호를 붙여주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의 차를 구해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준다 라고 하는 계산의 방법을 배웠고, 그걸 수직선에서도 생각을 해봤지. 수직선에서 생각할 때 연산자 앞의 수가 현재 위치였고, 연산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고, 연산자 뒤의 수는 이동 명령이었어. 그리고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그 수 자신이 나오고,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 나온다 까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를 이해를 했고,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첫 번째 목표 달성. 그리고 덧셈의 계산 법칙 이해한다. 계산 법칙 뭐가 있었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었는데, 교환 법칙은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였고, 결합 법칙은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순서 바꾸고 나서 붙인 다음에 묶어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환 법칙의 결합 법칙의 각각의 의미였어. 결국은 덧셈이라는 연산에서의 자유도를 높여서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게 학습 목표였지. 그러면 두 번째 목표도 달성을 했네. 그러면은 이제 그 뺄셈의 학습 목표는 뭔지 한번 볼게. 학습 목표. 교과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의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고, 그리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덧셈과 비슷하지. 일단 뺄셈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보라고 하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을 할 수 있다. 이제 덧셈 배웠으니까 덧셈, 뺄셈 이렇게 같이 나와 있을 때 혼합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이제 뺄셈 단원의 학습 목표야. 그러면 사실 이제 뺄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빼기라는 연산을 수학에선 실제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빼기라는 연산, 무엇을 뺀다. 빼기라는 연산은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무엇의 부호가 반대인 수,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것. 여기서 이 부호가 반대인 수를 나중에 가면 이제 반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항등원한, 그 앞에 덧셈에서 항등원이란 거 배웠지. 그거랑 연관된 단어로 역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덧셈의 역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일단은 이건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말은 아니니까 아빠가 따로 한번 이거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뺀다라는 거의 정의는 이 수의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것. 덧셈으로 정의를 했어. 뺄셈을 덧셈으로 정의했어. 한마디로 뺄셈에 뭔가 이제 그 공통되지 않는 어떤 법칙들, 법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뺄셈이라는 거를 뺄셈 그 자체로 정의하지 않고 아마 덧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빌려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을 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의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 뺄셈은. 자, 그러면은 빼기라는 연산을 수학에서는 정의하기를, 빼는 거는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예요 라고 정의를 해버렸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유리수의 뺄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교과서에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유리수의 뺄셈.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유리수에서, 어떤 유리수에서 빼래. 0이 아닌
요건 또 나중에 말해 줄 건가 봐. 0이 아닌 유리수를 뺄 때, 0이 아닌 유리수를 뺄 때 어떻게 하세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뭐의 부호를? 연산자가 아니고 수의 부호를 바꾸라고 했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어떻게? 연산자를 뭘로? 빼기해서 덧셈으로 고쳐서. 이건 연산자 얘기고 앞에는 수의 부호 얘기지. 음. 그래서 아빠가 이제 처음에 수의 부호랑 연산자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구별을 해라고 한 이유가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와닿기 때문이야. 유리수에서 0이 아닌 유리수를 뺄 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덧셈으로 고쳐서 연산자를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세요. 왜? 정의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니까 나는 지금 더하기를 이용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덧셈으로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할 거니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유리수에서 0이 아닌 유리수를 뺄 때는 어떻게 해라?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덧셈으로 고쳐주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양의 3 빼기 연산자지. 양의 5를 해봐라. 이거는 빼기라는 연산을 하라고 하는 연산자고 이게 양의 부호, 수의 부호지. 근데 빼기라는 걸 수학에서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부호가 반대인 수를 플러스 3이 있었으면 양의 3이 있었으면은 빼기 플러스 5라는 거는 부호가 반대인 수. 플러스 5와 부호가 반대인 수는 뭐야? 음의 5지. 마이너스 5지. 부호가 반대인 수를 어떻게 하는 거요? 빼기의 정의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고요. 연산자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하는 게 빼기의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해놨어. 그리고 연달아서 보면은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어? 어떤 수에서 0이라고 하는 수를 빼면은 왜냐면은 앞에서 어떻게 했어? 앞에서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건데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때 덧셈의 성질을 이용을 하겠지. 덧셈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계산할 때 어떻게 했지? 두 수의 부호를 판단해서 같은지 다른지 보고 합이나 차를 구해서 공통부호를 붙여주든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든지 했는데 0이란 건 부호가 없는 수잖아. 그래서 따로 정의를 해준대. 어떤 수에서 0을 뺀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앞에서 더하기 때 했던 거랑 똑같아. 0이라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 0이라는 것의 의미는 없다라는 의미야. 결국은 아무것도 빼지 마세요라는 그런 뜻이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그 수 자신이 나오는 거야. 어떤 수에서 0을 더하든 어떤 수에서 0을 빼던 그 수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뺄셈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뺄셈은 뭐다? 결국은 더하기를 이용을 할 거야. 근데 뺀다는 거의 정의를 그 수에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것, 한마디로 역원을 더하는 것, 이게 뺄셈의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리수에서 0이 아닌 유리수를 뺄 때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덧셈으로 고쳐서 왜냐하면은 정의 자체가 더하기를 이용을 했으니까 덧셈으로 고쳐서 연산자를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세요 하는 게 뺄셈의 방법이었고 부호가 없는 특수한 수 0을 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뭐 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라고 이것도 정의를 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뺄셈이라고 하는 이 연산을 볼 때 덧셈이랑 별개의 연산으로 본 게 아니지. 덧셈과 별개의 연산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뺄셈인데 결국은 정의 자체가 뭐다?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연산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지금 뺄셈을 부호가 만든 수를 더하기라는 연산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는 뺄셈이라고 하는 어떤 연산에 약간 좀 공통되지 않는 법칙들이나 법칙을 적용하자고 하니까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연산을 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성립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뺄셈을 봤더니 뭔가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자체를 더하기라는 걸 빌려서 했고 앞으로 더하기의 성질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연산, 뺄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정의하고 싶으면은 항상 성립해 주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거꾸로 생각하면 규칙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뺄셈에서 교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 3 빼기 5와 5 빼기 3이 결과가 같나요? 3 빼기 5는요. 음의 2고요. 5 빼기 3은 양의 2입니다. 결과가 달라 버리네요. 교환 법칙 성립 안 해요. 그럼 결합 법칙은 성립하나요? 3 빼기 5 빼기 2라는 게 있다고 해 볼게요.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3 빼기 5는 음의 2에서 음의 2를 뺀 거죠. 그러면은 총 음의 4가 나오네요. 이 결과와 뒤에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3에서 5 빼기 2를 한 3을 빼 볼게요. 결과가 같습니까? 아니요. 결합 법칙도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뺄셈이라고 하는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덧셈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덧셈으로 바꿔서 덧셈의 법칙을 나는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뺄셈에서의 핵심이야. 그러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 교과서에 두 번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방법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먼저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에 계산하래요. 왜? 정의가 덧셈이니까 덧셈 이용하면 훨씬 편해요 하는 거지.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에 두 번째 어떻게 하래요? 이때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요. 덧셈으로 고쳤으니까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용하면 되지. 이용하여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결국은 뭐야? 이렇게 바꿔주고 덧셈으로 덧셈의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 맘대로 순서를 바꿀 거고요, 이제. 그리고 편한 거 묶어서 순서 바꾼 다음에 편한 거 묶어서 먼저 계산할 거예요. 이게 교환 법칙, 이게 결합 법칙이었지.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뺄셈이라고 하는 거를 덧셈으로 정의를 해 놓고 뺄셈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 줄 거고 덧셈의 법칙을 이용해서 순서 내 맘대로 바꿔서 편한 거 먼저 묶어서 계산할 겁니다. 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그러면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유리수의 혼합 계산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양의 4에서 빼래요. 빼라는 연산하라고 했어요. 양의 1.2 빼라는 연산하래요. 음의 3 그리고 더하래요. 음의 3.8을요. 근데 빼기는 어떻게 지금 더하기라는 연산은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빼기라는 연산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라고 했지. 더하는 거라고 했어. 뭐를?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래요. 부호가 반대인 수를.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음. 더하기로 바꿨더니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덧셈의 법칙을 마음껏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교환 법칙. 내 마음대로 위치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양의 4에서 더하기 양의 3 더하기 음의 1.2 더하기 음의 3.8. 이렇게 위치를 바꿔줬더니 너무 계산하기 편해졌어요. 양수끼리 모여졌고 음수끼리 모여졌네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산하기 편한 거 묶어서 먼저 계산해 줄래요? 음. 요거 먼저 계산, 요거 먼저 계산. 소수가 정수로 떨어지는 이런 거 먼저 계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니까 양의 7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더하기 이거 계산해 주니까 음의 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덧셈의 방법은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 예를 들어서 뭐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구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세요. 그게 덧셈의 방법이었지. 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양의 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핵심은 뭐였어? 뺄셈이라고 하는 놈은 덧셈에 기생하는 놈이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덧셈에 기생하는 놈이라서 결국에는 뺄셈이라고 하는 거를 덧셈으로 정의를 했어.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게 뺄셈이에요 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덧셈으로 다 바꾼 다음에 뭘 할 수 있어? 덧셈으로 바꿨으니까 덧셈의 성질을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교환 법칙과 그리고 결합 법칙을 한마디로 순서를 내 맘대로 바꾸고 계산하기 편한 거 묶어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덧셈으로 바꾸면 덧셈의 성질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 복잡한 식이 간단하게 계산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뺄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 교과서에서 세 번째 내용 한번 생각해 볼게. 세 번째 내용 보면은 제목이 덧셈과 뺄셈에서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부호와 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효율적인 학문이야. 굉장히 조금 간단한 걸 좋아하고 그러려고 이제 교환해서 결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세월에 다 수의 부호 표시해 주고 연산자 표시해 주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양의 5 더하기 음의 2 빼기 음의 1.2 너무 불편하잖아. 그지? 수의 부호와 연산자를 일일이 다 표시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좀 당연한 거는 생략을 합시다 하는 게 이 제목의 내용이고, 어떤 당연한 걸 좀 생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자. 첫 번째, 덧셈과 뺄셈에서 뭐 하래? 양수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좀 생략을 해 볼게요. 왜? 수의 개념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뭐지? 자연수잖아, 자연수. 자연수가 양수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거 할 때 양에 한 개 있습니다. 양에 두 개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지. 자연수라고 하는 그 양수 개념이 제일 먼저 있었고, 양수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너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와닿는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부호를 생략해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부호 생략할 거니까 어차피 괄호도 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연산자에 대한 정보만 남겨놔도 나는 이게 양의 숫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게 이 내용이야.
그래서 양수는 어떻게 해라? 덧셈 뺄셈 할 때 양수는 양의 부호랑 괄호는 좀 생략해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고, 식의 맨 앞에 음수, 이제 음수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음수는 사실은 만들어낸 개념이야. 제일 앞에서 배웠잖아. 음수는 뭐야? 어떤 수량이 있으면은 양의 수량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숫자란 말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거는. 기온을 볼때 영상 몇 도가 있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성질인 영하 몇 도를 음수로 나타냈지. 결국은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숫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서 다 생략할 수는 없고, 어디 있는 것만 시계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시계 맨 앞에 있는 건 사실은 어떤 수에도 영향을 안 받잖아. 그 어떤 연산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연산자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요거는 바로 빼고 표시해 놔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양의 5에서 빼기라는 연산을 하라 했어요. 양의 2를. 그러면은 양수는 너무 나는 당연한 숫자예요. 그래서 괄호랑 수의 부호를 다 생략하고 5 빼기 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던 이 식은 사실은 뭐다? 빼기라는 연산자만 나타냈을 뿐인데 나는 자연스럽게 이 수가 양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양의 5에서 양의 2를 뺀 거구나. 결국은 여기 남아 있는 거는 연산자만 남아 있는 거구나. 원래 그랬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빼기를 배울 때 어땠어? 뭐 피자 5판에서 피자 2판을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의 개념으로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결국은 이 빼라고 하는 거는 연산에 대한 개념을 배웠던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괄호가 없는 식을 한번 볼 때, 이 식을 봤을 때 있잖아. 요 식을 보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괄호가 없는 식은 양의 부호와 괄호가 있는 식으로 바꾼 후, 한마디로 아까 생략했던 거 양의 부호랑 괄호랑 다시 다 복구해 주세요. 나는 당연하게 알기는 하는데 쉽게 계산할 땐 좀 확실하게 해 볼게요. 그래서 양의 부호랑 괄호가 있는 식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빼기가 있으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래. 왜? 나는 뺄셈은 덧셈에 기생하는 애라고 했잖아. 덧셈으로 정의된 연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덧셈으로 바꿔야 계산이 편한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복구해 줄 때 더 복구해 주면 좋은 게 뭐가 있어? 식의 제일 앞의 음수. 얘는 음수는 부호 생략하면 안 된다 했지. 식의 맨 앞에 음수만 어, 괄호 생략하고 부호를 그대로 표시를 해 주는 거고, 다른 데 있는 음수는 식의 뒤에 있는 음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 볼게. 빼기 음의 2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음수라는 개념을 표시를 했잖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략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이걸 5 빼기 2라고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양수는 괄호랑 부호 다 생략할 수 있는데요. 양수는 괄호랑 부호 다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빼기라는 연산을 할 때 음수는 그대로 나타내 주세요.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건.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애, 만약에 이제 음의 5에서 빼기 양의 2라는 걸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음의 5라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건 어떤 연산자의 영향을 받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괄호 정도 생략해 주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요. 왜냐? 그냥 풀어놔도 나는 음의 5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빼기 양수는 다 생략할 수 있다 지 수의 부호 괄호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봤을 때 제일 앞에 음수는 괄호 정도 복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 이 식을 봤을 때 제일 앞에 음수네. 이거는 수에 대한 부호지 연산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 5였어. 그리고 이거는
연산자만 남아 있는 거였고 뒤에는 양의 이라는 거를 내가 수의 부호랑 괄호를 다 생략해서 나타낸 거였어. 라고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서 더하기 반대수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은 계산이 아주 편해집니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해진다라기보다는 덧셈의 계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덧셈 뺄셈이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괄호를 보통은 수학은 굉장히 효율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괄호나 부호를 좀 당연한 건 생략을 하고 싶은 건데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건 생략을 하고 싶은 건데 양수는 너무 당연해. 그래서 양의 부호랑 괄호를 다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고 식의 맨 앞에 있는 음수는 어떤 다른 연산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괄호 정도는 생략해 줄게. 근데 그 수의 부호는 생략하면 안 돼.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음수는.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생략이 된 식을 봤을 때도 거꾸로 복구를 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2번이 괄호가 없는 식은 양의 부호와 괄호를 복구를 해 주시고요. 괄호가 있는 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음수는 괄호 정도 복구해 주세요. 그래야 좀 알아보기 편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수의 부호랑 연산자가 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빼기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 거는 빼기의 정의 자체가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는 거였으니까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해서 다 덧셈으로 나타내세요. 왜? 뺄셈은 조금 불완전한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 덧셈의 시스템을 제가 좀 빌릴 거고 그렇게 해서 덧셈으로 다 바꾸고 나면 덧셈의 시스템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이 단원의 내용이었어. 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이제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뺄셈 단원의 목표가 뭐였지?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학습 목표를 이제 달성을 했는지 한번 볼게. 학습 목표는 뭐였냐면은 뺄셈의 원리 이해하시고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뺄셈의 원리 이해를 했습니까? 첫 번째 뺄셈의 정의가 뭐였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거였어. 그래서 더하기로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덧셈의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게 뺄셈의 원리였어. 그 계산을 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하는 거는 내가 생략이 안 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거를 뺄셈 자체를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고 근데 당연한 거 생략할 수 있었잖아요. 생략이 된 식을 봤을 때는 내가 계산하고 싶을 때는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생략 안 된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위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보세요.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덧셈의 성질 이용해 보세요 하는 거였고 결국은 뺄셈의 정의가 부호가 반대인 수, 결국 반수 또는 역수라고 하는 그거를 더하는 거를 뺄셈의 정의라고 했고 유리수의 뺄셈의 방법은 그래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수의 부호를 바꿔 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부호가 반대인 수를 어떻게 하는 거? 더하는 거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 연산자 고쳐 이건 왜 그랬어? 정의에 따라서 바꾼 거야. 정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바꾼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유리수 뺄셈 할 때는 빼는 수 부호를 바꿔서 연산자 덧셈으로 고친 다음에 덧셈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에서 0을 뺀다는 그 연산은 0은 부호가 없으니까 따로 정의해 준 거야. 어떤 수에서 0을 뺀다는 연산은 아무것도 빼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수 자신이 나오는 거고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을 때 생략이 안 돼서 식을 나타냈을 때는 기본적으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꿉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 나왔죠? 빼는 수 부호 바꾼 다음에 덧셈으로 고치는 거. 그 방법을 활용해서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준 다음에 덧셈의 법칙을 이용해서 내 맘대로 순서 바꿔주세요. 편한 거 먼저 계산하세요. 해서 좀 편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근데 수학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학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좀 생략하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 양수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하고 나타낼 수 있었고 음수는 특별하기 때문에
수혜보호는 생략할 수는 없지만은 식의 제일 앞에 있는 음수는 다른 연산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괄호 정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된 식을 근데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생략이 안 된 식으로 바꿔줄게요. 당연에서 생략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뺄셈이란 연산을 덧셈으로 바꿔서 위에서 배웠던 그 방법을 통해서 뺄셈이란 연산을 덧셈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뺄셈의 전부야.